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좀 오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의 혜림입니다. 간밤에 소비자 물가 2월에 CPI가 발표됐습니다. 3.2%로 전달보다 3.1%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예상치도 뛰어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의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3대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틀째의 하락을 끊고 CPI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7%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장 막판에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라클 등의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나스닥 1% 이상의 상승, S&P 500 지수도 세 자릿수의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클로징 라이브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김철수 외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CPI가 여전히 인플레이션 2%의 목표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로 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지수가 하락을 좀 해야 되는데 시장에 오라클이라는 전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라클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해가지고 반도체주들이 지난 이틀간의 하락을 모두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들이 1% 내외의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나스닥 기술주가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다만 그동안 조금씩 올라오던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계속 회전하던 소형주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 데이터가 기대치보다 소폭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두워지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서 채권 ETF는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주식형 ETF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1%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높은 수준인데 조금 올라왔는데 기존에 한 달 내에서 어떤 비교를 해보면은 4.5%나 이런 수준보다는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58%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기존에 한 4.75% 정도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채권 수익률들이 최근에 한 달 내에 있는 최고치보다는 좀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어떤 인플레이션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다 정도의 수준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당황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보잉 737 맥스 항공기 납품 감소로 인해 가지고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잉도 이제 또 사고 때문에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연료 가격 전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5%대 하락을 보였고요.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체인 3M이죠. 3M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O가 교체될 예정입니다. 5월 1일자로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퀄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전망치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서 4%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목요일날 나옵니다. 지금 CPI 다음에 PPI가 바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소폭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소매 판매가 나올 예정인데 지금 PPI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소매 판매가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PPI가 예상치를 벗어나서 올라가더라도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공지능 관련한 기업들이 또 하나 나옵니다. 목요일날 어도비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전년 동기보다 높은 EPS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소비 관련주들 달러트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CPI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3.2%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9월 이후에는 이제 월별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데 지금 핵심 그 CPI 데이터를 보면은 2월 달에 0.4% 올랐고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치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월세 내는 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인터넷 기사 보면은 보호소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보호소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세를 살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런 금액들, 월세를 이제 그렇게 보호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월세
전세가 한 5.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이 3.8%나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올랐다, 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CME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은 파월 의장이 그래도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 그랬는데 CPI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더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CME 패드워치 쪽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3월달, 5월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은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6월달에 한 60% 가까이 이렇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PI 결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YOY로는 3.2%의 상승, 전월 대비로도 0.4%의 상승으로 역시 물가의 압력 심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3월, 5월은 완전 물 건너갔고 이제 6월에 대한 금리 인하의 기대감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도 오늘의 희망은 오라클에 있었습니다. AI 수요 증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나타냈고 이제 앞으로 나올 어도비도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업종별 종목별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부동산이라든가 재료, 유틸리티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보기술 업종이 역시나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2.2% 강세로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정보기술 업종은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해서 한 6개 산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술주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제 제가 애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이 사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 저점을 테스트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170불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지난밤에 나왔던 뉴스는 상하이 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개발 연구소 그쪽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 지금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를 225달러까지 책정하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또 시장에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됐던 게 지난 밤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에버코어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왜 애플 주가는 다들 잘 가는데 혼자 이러고 있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원인을 3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엔비디아 쪽에 지금 인공지능을 너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3종목에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애플이 제대로 된 AI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게 실망감이 크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은 안드로이드나 이제 아이폰 쪽에서 뭔가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나와주지 못하고 또 실적이 나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쪽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약해져서 애플이 그쪽의 시장 점유율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독점 금지 문제도 계속해서 벌금을 또 맞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부진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라서 애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오라클이 주가가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EPS가 16%나 증가해서 1달러 41센트를 기록을 했고 매출이 133억 달러, 예상치보다 한 2천억 달러 정도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수익이 굉장히 지금 보면 한 25% 성장하면서 51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3대 쟁쟁한 그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높게 인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다음 주에 엔비디아하고 굉장히 좋은 뭔가를 한번 발표를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쪽에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오라클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어려운 모습 보였어요. 지금 지난밤에 사실 크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음봉을 완벽하게 커버하지는 못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뭔가 그 어떤 충격을 회복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계속 잘 상승해 오다가 이제 이틀 동안 조금 브레이크를
오라클을 잡히고 오늘 다시 반등을 했는데 지난밤에 엔비디아하고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라클 실적을 바탕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 이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지수가 한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그 오라클에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력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앞으로 올해 연도 이제 수익이 한 거의 80% 가까이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드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 방향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간밤에 이렇게나 크게 올랐습니다. 자, 7%의 급등,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 7%나 또 하루 동안에 올랐고요. 자, 오라클에 대한 실적 호조로 슈퍼마이크론 컴퓨터도 이제 급등했다는 점도 기술주의 상승 확인했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